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 이전 등 인수위원회부터 비정상적 국정 운영을 보여주었고 지금까지 검찰을 통한 정치 보복과 경제 성장률 1.4%가 말해주는 무능함으로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외교 안보 위기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사법적 문제까지 도저히 정상적인 정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이번 총선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판하고 견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총선 승리보다 반대 세력 제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패배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민생은 더 힘들어질 것이며 한반도 평화는 위기로 치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민주당의 사당화 행태에 분노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소중한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도 존중하고 서로 토론하고 조정했던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고 도덕적, 사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도덕적 우위를 지켜온 민주당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급기야 제가 당대표로 출마했던 지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밝혀지면서 민주당의 의상은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런 끝없는 추락은 이번 공천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입니다.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엉터리 선출직 평가부터 비선에서 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배제 여론조사, 멀쩡한 지역에 대한 이유 없는 전략 지역구 지정, 급기야 경선 배제까지 일관되게 홍영표 퇴출이 목표였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의 많은 후보들이 원칙 없는 사당화를 위한 불공정 경선과 공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 공화국이라는 거악에 맞서기 위해 온갖 부당한 일들 속에서도 버텨왔지만 부당한 공천, 막다른 길 앞에서 더 이상 제가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거대 양당이 포기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와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에 매몰된 거대 양당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진짜 민주정당이 필요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고 해야 할 과제들을 하나하나 다시 담겠습니다. 서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정치,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징후를 넘어 통합의 정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 정치적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거친 광야의 길, 초심으로 돌아가 상식과 연대하고 시민의 손을 잡아 그 따뜻한 온기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부당한 권력의 사유와 사당화에 맞서 당당하게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그제 만나셨을 때 혹시 탈당을 만류하거나 그러시나요? 그래서 사적인 그런 비공개 만남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혹시 서른 의원님과 꾸리는 민주연대 출범 시기랑 현재까지 논의된 사안은 어디까지? 네, 뭐 어제도 좀 몇 명이 만났고요. 이제 선거가 한 36일밖에 남지 않아서 내일부터 저희가 빠르게 좀 일들을 진전시키려고 합니다. 일단 내일 민주연대가 함께 만나고 구체적인 일정을 좀 확정 지어서 적어도 다음 주 초에는 좀 어떤 진로나 또 해야 될 일들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연대 몇 분 만나시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분인지 궁금하고 내일 일정은 좀 공개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현재 지금 현역 의원은 4명 아닙니까?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들하고 또 일단은 저희들이 뭐 주축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원외에 인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넷이서 내일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의 어떤 방향과 계획을 확정 짓고 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민주연대 대표도 거론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온다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이번 총선에서 뭐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이것에 반대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과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 정치에 좀 새로운 씨앗을 우리가 좀 만들어내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미래도 저희가 당연히 같이 힘을 합해야 되고 저희가 또 총선의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해야 될 건지 이거는 뭐 오늘 내일 사이에 결정해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민주당에 오래 계셨었는데 지금 탈당하는 심정이 좀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탈당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랑 민주당 지금 공천 상황 봤을 때 총선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정말 참 비통한 심정입니다. 저는 정치하면서 제가 민주당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 민주당은 과연 민주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알던 그런 민주정당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재확인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무수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선에 패배하자마자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선에 대한 제대로 평가도 하지 않고 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그 이재명 대표의 개항에서의 출마 또 송영길 당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지방선거에 패배할 것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계획 일환으로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지방선거가 아주 대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반성하지 않는 정당 거기다가 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 국민에게 몇 번 약속했습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 뒤집는 그런 어떤 정당이 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성찰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어떠한 동력도 없다. 이것이 저를 절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당을 사당화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에서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모욕을 주고 그 결과가 저는 이번 총선에서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 이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 아닙니까? 이런 국민들의 정권 심판에 대한 그런 바람을, 기대를 이렇게 짓밟는 이 상황을 제가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네. 민주당 총선 참패 전망하셨잖아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근데 민주연대 그럼 출범 배경은 총선 이유를 염두에 두시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30일 내에 어떤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이런 민주당의 사당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 작은 씨앗이라도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만들어 달라. 정말 극단적인 어떤 팬덤 정치, 소위 태극기와 개딸로 상징되는 이 선동 정치로 선동 정치로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호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선동 정치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우리가 함께 모색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하위 10도, 20도 홍보를 직접 받으셨나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임혁백 공천심사위원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뭐 제가 안 들어가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받았고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가죽을 왜 이재명 대표는 돈을 벗기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지금까지 공천 결과를 보면 이게 아직도 돈은 가죽을 벗기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끝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랑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실 건지? 저는 뭐 그런 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하여튼 지금 힘을 합해야 할 시기에 저는 어떤 새로운 뭐 논쟁이나 혼선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충분하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어제 평당 내려가셔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셨잖아요. 그날 대화에 좀뭐 기레기를 나를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날 문 전 대통령이 당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떤 우려나 이런 거를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지금 뭐 정말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또 특히 어떤 선거의 판세에 대해서 그냥 제가 말씀도 드렸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현실 정치에 그렇게 직접 나서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광범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가 그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만 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고 이해하셨다. 뭐 그런 정도로 여러분 좀 그런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네. 내일 당장 뉴스를 함께한다는 백력 의원 4명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원내에 있는 분들은 제 거취가 이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한테도 연락을 좀 많이 오고 해서, 제가 뭐, 사실 어제 최종적으로 이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다시 그런 분들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떤, 빨리 총선 체제로 저도 이제 가야 되고, 또 제 지역구 선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까지는 그런 문제들을 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네. 민주연대 논의 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의원들께서도 탈당이나 그런 의사를 별도로 전달하신 적은 저는 뭐 그런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현역 의원은 4명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라디오에서 저질 리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무슨 이유로 저는 뭐 이제 제가 민주당을 떠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 불필요하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그런 일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 총리분들 등이랑 고문분들이랑도 연락을 좀 하시나요? 저한테 뭐 걱정을 해서 전화를 주시고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함께 민주연대로 같이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선거 며칠 남았다고 그런 뭐 새로운 판을 만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그걸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냥 그건 제가 그렇게 쓴 거고요. 네. 좀 상식적인 정치 이런 걸 좀 복원해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과 그렇게 연대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의원님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안에서 이렇게 바꾸고 뭔가 개선하고 더 싸울 그런 여지는 전혀 실제로 없었어요. 저는 뭐 지난 한 2년 동안 우리 당 내에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로서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완전히 공천에 배제되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당을 나가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은 어떤 역할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더욱 타당화를 만들 수 타당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위주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칠까요? 김문수하고 연구소에서 이제 하나 의뢰 전략 공천 받은 김용만 의뢰를 과거에 음주운전 권력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자료도 다 있는데요. 이제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 가까이 된 사람이라서 민주당이 공천 배제 예외 규정을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이제 많은 선거를 거치면서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의 기준, 원칙들을 세웠습니다. 이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소만 돼도 그 민주당의 후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원칙들이 이번에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이 공천이 끝나도 후보들 개개인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좀 뭐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만 좀 우려스럽습니다.